산업과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홍성희 기자라고 하고요.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상적이냐,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출입기자들한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오늘까지 17건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는 건데요. 워낙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숨지는 일이 잦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지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사를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중장년 일용직 노동자들이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거나 이런 사고들 많이 접하시는데, 아직 미래가 창창한 고등학생들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연구의 장애를 안게 되거나 이런 일도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산업 실습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미리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요. 당시 제가 취재했던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그 기계에 끼어서 손을 다친 사고였는데, 그 당시 학생 말을 들어보면 원래 이 학생이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제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A 업무하던 사람을 또 B 업무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기계를 다룰 때는 충분한 안전교육, 고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그냥 바로 이 학생을 다른 기계 업무로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인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고 손가락을 굽힐 수조차 없게 다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사실 그렇게 다치면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학생이 살아갈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산업재해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공통된 원인들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사실 흔한 거는 추락사고가 가장 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그러니까 안전모를 쓰지는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락 높이를 조사해 보면 20m, 30m 떨어져서 숨지는 것이 아니라 5m 이하가 전체의 한 59% 정도 됐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업하는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숨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고가 끼임 사고였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기계에 넣는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불순물로 끼거나 또는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자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좀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기계에 손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은 방호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비용 대비 최대한 성과, 산출물을 내려고 하는 문화, 이런 게 워낙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방호장치가 있으면 기계가 자꾸 멈출 거 아니에요.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 이 방호장치를 그냥 해제하거나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끼어도 기계가 돌아가고, 손이 끼면서 몸도 사실 상체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안전모 그리고 또 방호장치, 우리 산업 현장의 어떤 기본만 지켜졌어도 벌어지지 않는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맞거나 이런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질병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업무와 연관돼서 질병에 걸리는 걸 말하는 건데요. 과로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심지어 자살, 이런 것도 이제 산재에 해당이 되고요. 과로사는 보통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일해서 그게 뇌나 심장에 무리를 일으켜서 질병을 앓게 되고, 그 질병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게 그걸 과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21년 기준으로 과로사 승인이 289명이나 됐고요. 한 해 화재로 숨지는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요. 고용청에 신고되는 숫자만 해도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질환, 또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환, 이 하나의 산재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현장이 어디냐? 우리나라 3위 DLENC라고 하는 큰 건설 현장에서 난 사고가 가장 많았거든요. 굴지의 대기업에서 왜 사고가 반복되느냐? 여러 공정을 도급을 주거든요. 하도급이라고 보통 하죠. 위험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이 하도급 업체 소속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계인 하청업체는 최대한 공사비를 아끼자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런 안전설비들을 좀 소홀히 하면서 작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
되게 취약한 계층으로 놓여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야간 노동자가 또 되게 취약한 계층,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빵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 사고도 사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야간이라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 일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빨리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할 때 손을 실수로 기계에 집어넣는다거나 뭐 상체가 조금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걸로 인한 재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쓰러진 경우에 그나마 주변에 동료라도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야간 노동자분들은 보통 혼자 일하거나 떨어져서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아침에 갔더니 동료가 쓰러져 있더라. 이런 식의 재해 조사서가 나와 있거든요.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산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큰 것이죠. 이제 이런 산업 현장의 책임자, 진짜 산업 현장의 안전 설비 또는 예산, 안전 인력 이런 권한을 가진 책임자에게 이런 중대재해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지금 많아요. 지난해 시행됐으니까 1년이 좀 넘은 건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느냐?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법 시행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반발도 많은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처벌받은 재판의 결과도 사실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따지기에는 아직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 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도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노사가 같이 현장의 위험 요인 A, B, C, D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뭐가 위험한지는. 그래서 노동자의 참여가 핵심이거든요. A라는 공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니까 설비를 보강하자 또는 인력을 2명 더 채우자. 노사 협의를 통해서 또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사 관계가 좀 불안정하고 또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서 노조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도 노동자의 참여하에 실효성 있게 잘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또 노동자들도 위험성 평가라는 걸 좀 인지하고 스스로 또 위험 요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산업재해 기록, 재해 조사서, 숨진 사람들 또는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조사한 아주 자세한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한다는 건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답답한 부분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거기서 정말 불가피하게 재해를 당하고 크게 다치거나 또는 질병을 앓게 돼서 평생 앓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 가족 전체에 큰 짐이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들 작업 현장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